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좀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이 박찬훈 대표님이 미디어에 언급되는 좀 다양한 뉴스들의 이면을 좀 뒤집어 보는 예.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코너 좀 어떤 코너인가요? 이제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요즘에 미디어에 나는 기사들이잖아요, 기사. 근데 그렇죠? 사실은 여기 잠깐 보시면 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또 똑같은 뭐 어떤 화랑다른 시장이 있거든요. 뭐 재건축, 뭐 네. 수익성 시장에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시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요즘 시황에 보면. 근데 맞아요. 네.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돈 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자기만의 틈새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어떤 다른 능력, 뭐 자금이 엄청난 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그게 아니라면 노후를 대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는 너무 많은데 요즘 사실 정보가 부족해 돈을 못 벌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래서 네. 이 정보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눈을 띄어들까 하고 좀 이 코너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거를 한동안 쭉 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좀 야심차게 박찬훈 대표님이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이 코너도 좀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좀 주제가 어떤 건지 비틀어 볼까요? 주제가 바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제가 중요시하는 게 항상 이 시각이라는 단어거든요. 정말로 요즘에 정보가 너무나 사실 너무 많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맞아요. 모든 게. 그런데 너무 많은데 그렇게 정보가 많은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왜? 너무 많거든. 그리고 어느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과 다 아까 말대로 다 똑같은 이런 태도로 가면 돈 번다는 거, 우리 돈 못 번다는 건 이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냥 네.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다른 걸 좀 보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제로 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제가 오늘 기사들 중에 몇 가지 요즘 한 1, 2개월 사이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키워드를 좀 뽑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 주택 시가 총액, 네. 그다음에 뭐 평균 전세값 상승, 네, 전세값 뭐 상승이 예, 그쵸. 항상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 일부 상승, 네. 뭐 이런 뉴스 있었고 또 다른 건 전세가율,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매매가 가격 추이 이런 단어들을 자주 보세요 요즘 기사들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시가 총액 좀 빨간색을 좀 강하게 보일까요? 그러면 네. 자 시가 총액, 그다음에 뭐 전세가율, 평균, 뭐 추이. 네. 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안 됩니다. 오, 왜냐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특성을 모르고 이게 다 평균치, 꼭 주식 같은 얘기거든요. 시가총액, 평균 전세가, 전세가율, 매매가 추이. 사실 부동산 자체의 원칙 특성 자체가 대단히 독립적이거든요. 어디 위치냐, 어디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시장이. 그런데 네. 그거를 둥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는 법이고 잘못돼. 왜냐면 이게 혼란을 줘요. 이게 내 시장이 나 지금 뭐 전세가만 상승해도 안 오르는 물건도 많고 네. 또 전세가가 높다 해도 어떤 지역은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대단히 낮은 상품이에요. 왜냐면 매매가 투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상품이라서 이 전세가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즉 별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되게 보는 방법을 좀씩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한번 문제 보실게요.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의 가장 큰 중점은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동산에서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함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뉴스로 해서 오류로 보는 거죠. 오류를 제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 때는 사실은 이 부동산 특성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풀죠. 이 단어만 갖고 풀면 정답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터치패드 한번 써보니까 좀 새롭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부동산 먼저 특성부터 여러분이 다 안다는 그 부동산 좀 제가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 자, 움직이지 않죠. 저희가 위치가 고정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네. 위치 고정은 어떤 의미냐면 자, 모든 부동산 위치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좀 자세히 확대해서 생각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위치가 달라요. 다르니까 가치 기준도 달라요. 자, 보시겠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어떤 식이냐면 위치가 고정돼 있고 그 가치 기준이 이게 고정된 것으로부터 가치 기준이 발생한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 다른 거는 뭐냐면 오늘 보여드릴 내용 중에 모든 부동산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제가 기사들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따로 실행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모든 분들이 특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로 이 위치가 고정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그걸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은 철저히 개별적, 진짜 각각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위치가 다르다는 소리는 가치평가 기준도 다르고
사람 모이는 것도 틀리고 흐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네. 그거 어떻게 분석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볼게요. 먼저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특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원에 있는 캠핑카예요. 자, 공원에 캠핑카인데 제가 어느 순간 바퀴 두 개를 다 뺄게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장사를 좀 하려고요. 어떤 장사냐면요. 보시면 제가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닌데 좀 말을 잘해요. 재밌게.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수익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판매 수익 외에 다른 게 생기는 게 있어요. 네. 다정 씨 뭐 생길 줄 아세요? 또 다른 수익이 또 생겨요. 이게. 어떻게 생기나요? 자, 고정돼 있죠. 장사가 잘 되면 이거 권리금이 생겨요. 권리금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장사가 잘 생기는데 만약에 다시 이 바퀴를 제가 달고 이 자리를 이동한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예, 없어지죠. 네.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을 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명동이에요. 명동이란 이 도시는 되게 노후돼 있어요. 건물 자체가 다 겉은 리모델링인데 노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많이 낮 깨어있죠. 시간이죠. 그래서 네. 집중이죠. 자, 근데 대단히 비싼 땅값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런 유동 인구도 만약 명동이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의 위치가 이동한다면 명동 안 비싸요. 권리금이랑 가치가 프리미엄이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위치, 당 중요한 특성, 위치가 고정돼야 부동 가치가 발생해요. 새로운 가치가. 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기준이 고정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 고정이 시작되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거. 이거는 이제 다른 기사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시면 얼마 전 한 달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9.11 부동산 대책 한 달.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 2조 4천억 증가. 대단히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좀 옹기 돈다. 네, 예, 활기를 예, 이런 띠는가. 기사였거든요. 근데 네. 이 기사가 잘 뜯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 수도권의 가구 수는 약 저희 나라가 수도권 650에서 700만 가구 수 있습니다. 서울이 한 360만 가구. 그러니까 한 700만 가구가 맞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50%는 넘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제일 적게 한 200만 볼게요, 200만. 제 아파트 숫자가 200만 원을 보는 거예요, 200만. 네, 그래서 서울 인구 중에서. 제가 이 시가총액 2조 4천 늘었다는 거를 최저로 잡아서 200만이 아파트다, 가구수가. 아니, 아파트. 이걸 갖고 좀 나눠보려고요. 나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산? 혹시 이거 계산 가능하세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못해요. 계산기 제가 눌러봤어요. 네. 눌러봤는데 보시면, 자, 2조 4천억 나누기 200만이에요. 자, 120만 원이에요. 자, 다시 풀어볼게요. 아까 이거 보기 전에는 분명히 보세요. 자, 제가 줄여가면, 보시면 시가총액 2조 4천억 대단히 큰 금액이고 엄청난 뉴스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걸 갔단 말이에요. 이걸 아래로 갔는데 계산해보니 자, 단순히 12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순히 네, 120만 원. 뜯어보니까 굉장히 작은 그쵸. 금액처럼 되게 느껴지네요. 작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가끔씩은 시각도 다르고 뜯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사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옹기돈다는 표현이었는데 뜯어보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부동산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음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기사예요. 뉴스에 요즘에 나오는 기사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강남 재건축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이 동시에 나와요. 예, 동시에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전세가율이 요즘에 얼마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90%라고. 근데 보시면 이 강남 재건축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기사하고 매치가 안 되는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동시에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 90% 넘는 데 많지만 강남 재건축은 대단히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개포주공 같은 거 이제 매매가 뭐 7억 이내 8억 하잖아요. 전세 1억대 위아래예요. 즉 20%도 안 돼요. 네. 즉 다른 시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둥그렇게 기사를 보면 내가 어느 시장인지 모르죠. 그러면 기사가 혼돈만 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그 시장이 별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기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둥그렇게 받아들이면 혼란만 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네, 터치패드가 터치해서 처음에는 보시는데요. 좀 힘드셔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하여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결론 같은 건데요. 이게 모든 이제 이거 같은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별개 시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요. 부동산이 다르면 시장도 달라요. 아까 제가 이슈를 말했잖아요. 네. 부동산은 모든 게 개별적이다고. 그래서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고정으로 가치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고정돼 있고 위치가 제한적이니까
즉 시장도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똑같이 받아들이면 분석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그렇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좀 다른 건 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 얼마 전에 이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서민 주거 부담 완화. 근데 이게 좀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간단한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 뭐 이건 문제 지적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다르게 나가죠. 비아파트 및 비수도권에서 빠르게 진행됐다. 이걸 뭔 사례냐면 정부 자료에서 나오듯이 시장이 별개로 움직여요. 즉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아파트냐,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전세가 폭등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어요. 네. 즉 시장이 달라요. 근데 기사를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유 오늘 사례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사를 비틀어 보여드릴 거예요. 비틀어 네.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하나가 아니면 위치와 테마에 따라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는 걸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산 분석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을 지으면요. 첫째는 자, 부동산시장에 평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평균은 가장 혼란을 줘요.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다른 물건이에요.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고. 오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시장에 따라 정보 정형이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강북에 있는 뭐 한 2억대 전세 있는데 강남 재건축 뛰던 내려가던 전혀 관계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독립적 가치를 지닌다는 거. 그래서 그 이런 거죠. 임대 시장이 뛴다고 했을 때 경쟁은 내 이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2억짜리 전세가 뛴다고 해서 타워팰리스가 아까 말도 거기 전세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같은 계층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경제를 정확히 인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경쟁자는 내가 소주 한 잔 같이 하는 우리 이웃집 사람. 이게 경쟁자예요,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배 아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 뛴다 그러면.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오늘 결론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각만 갖고 계시면 자산 분석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런 기사들 나올 때 이게 어떻게 보는 게 정확히 보는 거고 내 시장에 맞게 보는 건지를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매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마치 쪽집게 선생님을 좀 만난 것 같아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한 시각으로 이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의 경쟁자를 좀 정확히 분석하라 이 말을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